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중국 정치 외교 분석 81번째, 경조 APEC 분석의 마지막 시간 5번째, 트럼프를 만난 시진핑의 9월 외교 진상을 밝혀드립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겁먹은 사람은 처음 본다, 이런 뒷 얘기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0일 부산 김해 공군기지 나레마루에서 6년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 언론에서는 신냉전 시대 세기의 정상회담이다, 또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두 호랑이의 만남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기의 미중 정상회담? 그런데 그렇다면 종합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기의 미중 정상회담, 한국 언론들의 한심한 중공 이중대 시진핑 빨기 보도 태도는 자성해야 합니다. 시청자들께서는 편중된 한국 언론 보도는 무시하시고요. 스스로 분석력과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김상순 TV 이 채널을 잘 보시면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김해 미중 정상회담의 3가지 특징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전술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9일이었죠.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간 트럼프 6년 4개월 만에 재회했습니다. 회담 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도였는데요. 3가지 특징 뭘까요? 첫 번째는 트럼프 2기의 첫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신냉전 시대가 열렸는데 미중 관계의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내용으로 전 세계가 주목했죠. 이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레마루에서, 즉 군사기지에서 세계의 첫 만남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시진핑이 타국의 군사기지에서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13년 집권 중에서 어떻게 될까 분위기부터 완전 쫄았던 시진핑, 이것은 결국 트럼프의 전술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이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었다. 빅딜도 아니고 스몰딜도 아닌 어정쩡한 합의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평가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향후에 디테일 협상이 이제 있을 건데요. 조건에 따라서 이건 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임시 방편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시한부 일시적인 대땅들을 이루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런데 트럼프는 인파이터로 파고들었고, 그리고 시진핑은 아웃복서로 빠져나가면서 혼나기 바빴던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궁지에 몰린 시진핑이 결국 양보를 거듭했고, 트럼프가 이것에 화답한 형국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특징. 다섯 번째는 대만 문제를 이번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매번 미중 정상회담이나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대만 문제를 꺼냈던 시진핑이 이번에는 수세에 몰려서 눈치보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죠. 여섯 번째로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제재 철회를 아주 간청하는 꼴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트럼프는 실익은 없고 화답을 한 결과죠. 알았어, 그럼 뭐 이 정도는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된 거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겨우 시간만, 그것도 한 1년 정도 연장을 받은 꼴이 됐습니다. 시진핑은 7가지를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6가지를 화답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내후 외환에 몰려있는 시진핑, 결국 7가지 양보안을 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요. 미국에 대한 제재를 철회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겨우 1년여의 시간만 벌은 셈인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양보한 7가지 사항은 뭘까요? 내후 외환의 궁지에 몰린 시진핑, 트럼프에게 7가지를 양보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등 해운 기업에 대한 제재를 했다가 이걸 전부 철회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제재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화오션은 참고로 5개의 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화그룹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네요. 뭐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쇼핑,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쇼핑 홀딩스, HSUSA 홀딩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보한 것은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등 이런 희귀광속물을 미국에 제재하던 걸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바로 허가를 했죠. 자,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 피해에 대해서 반도체 배터리 기업의 시간을 1년 유예하면서 시간을 벌긴 했지만 이게 시한부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즉 히토류 리스크에 관련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대체 자원 개발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입장은요. 자, 세 번째,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된 미국 기업의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바로 종료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 관련된 시간을 벌긴 했고 중국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예상이 되지만 역시 대체 시장 개발이 필요하죠. 자, 네 번째, 시진핑이 양보한 것은 미국의 대두 및 농산물 수입을 즉시 재개하겠다.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이미 18만 톤을 12월과 1월에 구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1월 달에도 구입하고요. 이건 뭐 이미 사전에 항복 메시지를 전달한 꼴이 됐는데 국유 기업이 미국의 대두를 대량 구매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미 그 정상회담 전에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중국의 대두 딜레마는 축산농가가 현재 경기 불황으로서 대두 사료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큰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펜타닐 밀무역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이거 그냥 막 버티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여섯 번째는 조기에 러우 정쟁 종식에 미중 쌍방 간에 협력하겠다. 이 점도 양보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중러 관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푸틴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어떤 미중 쌍방 간의 협력일까요? 어쨌든 푸틴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기분 나쁘죠. 일곱 번째는 틱톡 매각입니다. 중국이 동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기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간청에 따라서 트럼프는 6가지를 이제 화답한 꼴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살펴보면 발등에 불 떨어진 시진핑의 7가지 양보에 느긋해진 트럼프의 6가지 화답을 준 거죠. 첫 번째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그 해상 또 물류 그리고 조선 산업에 대한 제재를 10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 시간만 1년 연장한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의 펜타닐 관세에 추가했던 10%를 인하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월 1일부터 대중 관세를 100% 추가하겠다. 이 조항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중국 관세조차도 57%에서 47%를 일단 일부 인하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반도체 구매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단 엔비디아의 블랙웰 첨단 칩 시리즈는 최첨단 포함해서 9형까지도 전부 이 시리즈에 대한 제품은 제외시켰습니다. 이건 안 팔겠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조기에 러우 전쟁을 종식하는 데 미중 쌍방 간 협력하자 이렇게 해서 화답을 했죠. 사실상 이거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경하게 맞짱을 떠왔던 시진핑은 왜 양보를 했을까요? 대충 한 6가지 이유를 저는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언론들은 문제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니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능력부터 좀 길러야 한다. 알겠냐? 강경하게 맞짱 뜨자던 시진핑은 왜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6가지 이유입니다. 이런 건 언론에 전혀 안 나옵니다. 예. 자, 시진핑이 무모한 강경책을 펼치다가 결국 한계점을 뒤늦게 발견을 했거든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6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트럼프가 이미 미중 정상회담 이전부터요, 호주와 말레이시아와 일본 이런 데를 방문하거나 혹은 연락을 해서 히토류 리스크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호주와 베트남 이 지역이 히토류 자원국이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자원 협력을 이미 얘기했고 미일 히토류 동맹을 이미 맺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3년 내에 일단 30%는 자급자족이 되고 더 가속될 겁니다. 자급자족이. 그리고 미국이 해외 히토류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과 태국의 히토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늘어나죠. 호주, 베트남, 태국, 그리고 일본까지. 시진핑의 히토류 폭탄 내관이 제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계속해서 이 히토류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수입을 중지해서 브라질의 대두를 대체 수입하는 이 전략을 펼쳤는데 이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로 중국의 3대 위기를 현재 지금 시진핑은 시급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대 위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디플레이션, 물가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 및 공급의 과잉, 이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는 붕괴되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미국과 맞짱 뜨다가 대미 수출이 27%나 급감해 버렸습니다. 생산 과잉이 시력가 중에 이게 뭐 자충수가 된 거죠. 수출까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섯 번째로 미국의 다양한 중국의 2차 공격 무기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전에 결국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전에 불리한 중국은요, 게다가 자체 내부에서도 잠재된 경제위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불을 꺼야 됩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의 짧은 생각을 2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로 미국의 대두 수입을 NO 했지만, 그리고 브라질 대두 수입을 OK 하면서 대체했지만 이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브라질의 대두를 수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어요. 식품에 대한 물가 상승이 최소 5% 이상 됐고요.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라질의 대두는 3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보다 비싸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미국보다 대두가 저품질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중국의 축산농가는요, 경기 불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브라질의 대두를 저품질이에요. 더구나 이걸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같은 값을 가지고 샀는데 저품질이다 보니까 더 매겨야 돼요. 그럼 더블 되는 거 아닙니까? 더블을 매길 정도로 비싼 거를 저품질을 더블을 매겨야 되니까 농가가 뭐 바로 박살이 나죠. 두 번째는 미국이 대두 수출을 대체 시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나 인도 시장 쪽으로. 그러면 이후 뭐 중국은 이제 뭐 대두 니네들은 안 팔아. 오히려 거꾸로 미국의 대두가 중국의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진핑의 짧은 생각사례 두 번째, 미국의 다양한 중국 공격 무기 상황이죠. 한 6가지 정도가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지만, 첫 번째는 대중 기술 봉쇄, 반도체 칩, AI, 양자 컴퓨터 등의 기술 제약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중공의 시진핑의 신성장 동력을 멈춰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마저도 안 되면 뭐 끝나죠. 두 번째, 대중 관세 폭탄을 더 증가시키는 거죠. 안 그래도 내수 부진에 수출 부진에 쌍순환 부진은 중국 경제 위기를 카운트다운을 시작시키는 이런 효과가 나오죠. 세 번째는 군사동맹국과 아태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쿼드 오커스 같은 것처럼 이걸 경제형으로 바꾸는 거죠. 경제형 쿼드나 오커스 등 같은 새로운 경제동맹을 만들어서 중국 포위망을 더 촘촘하게 하고 공격망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손들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제재. 이거 엄청나죠. 억지로 경제위기 막았던 중공, 이건 뭐 감당 못할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중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봉쇄 및 불법 체류자 전원 추방 등입니다. 뭐 비자를 연장 안 시켜주면 바로 그냥 추방돼 버리죠. 중공의 태저당들이 반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중공 지도층에 대한 미국 자산 공개 및 동결입니다. 이건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중공의 태저당 전원이 반발할 핵폭탄급 무기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다면 잠재된 8가지 중국의 경제 위기는 뭘까요? 그리고 언급도 못한 대만 문제,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재된 8가지 중국의 경제 위기. 시진핑이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주택 건설 경기가 이미 정점에서 40% 이상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죠. 두 번째, 중국의 국가부채, 이게 GDP 비율로 124%까지 갔습니다. G20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 118.2인데 이보다 훨씬 높아지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청년 실업률이 공식 수치가 19%로 발표됐지만 이게 뭐 공식이 19%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전반적인 실업 위기는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다. 네 번째는 지방 채무가 100조 위안, 일경 9,500원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국채 뭐 이런 걸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채무를 돌려막기를 허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 급속도로 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 경제의 소위 나선형 경기 침체 현상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즉 나선형 경기 침체 현상이라는 건 부정적 상황이나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고 반복되고 심화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제로 코로나 봉쇄. 엄청나게 지금 뭐 실업률이나 모든 게 다 중국 경제 위기는 바로 제로 코로나 봉쇄 3년간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외환보유고는 아직도 큽니다. 중국이. 그런데 생활이나 소비 촉진과는 무관하고 그냥 수출을 지원해서 외자 유치에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외환보유고가 차지하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일곱 번째, 중앙재정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대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요, 재정적자가 마구 늘어납니다. 이건 그냥 국채를 발행해서 돌려막기, 화폐화 조치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이 중앙재정입니다. 지방은 더 하겠죠? 그렇다면? 자, 여덟 번째, 1대1로가 실제로는 부채 함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국 부채가 1조 달러를 초과한 지도 오래됐고요. 이거 지금 발표가 안 나오는데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중국도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1대1로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채무국은 중국에 완전히 경제종속에서 정치종속으로 종속화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재정 악화도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죠. 결국 이건 뭡니까? 쌍폭망이다. 쌍폭망 자충수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겁먹은 시진핑이 왜 대만 문제도 회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 트럼프가요 대만 문제 및 미중 무역 담판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사전에 이미 강경한 입장을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뭐 일부러 한 거죠. 예, 대만은 대만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레드라인을 이미 설정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 얘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했다가는 혼나죠. 이제 간청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시진핑이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만약에 꺼냈다. 그럼 뭐 회담 분위기 망쳐버리죠. 예. 뭐 트럼프 성격 아시잖아요. 바로 그냥 회담장을 뛰쳐나가 버리면 큰일 나죠. 자,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현상 유지의 의지가 강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돌아. 건드렸다가는 강경 조치를 자초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트럼프하고 잘 협상을 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시진핑은 결국 이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던 거죠. 자, 우리가요, 예, 분석력과 통찰력을 키우라고 제가 지금 7년 동안 이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 좀 해볼게요. 예, 초심으로 돌아가 이 사람들아. 언론의 기본 정신 좀 지키라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언론의 기본 정신 좀 지켜라. 두 번째 경고, 분석력과 통찰력 좀 키워. 빨기만 하지 말고. 예? 니들이 뭐 중공 이중대냐? 이중대 이소대냐? 기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기자들에게. 첫 번째, 두 가지인데 과거 선배들이 목숨을 걸며 지켰던 기자정신이 지금 뭔지 니들은 아냐? 시험에 그런 건 논술고사 그거 하냐? 두 번째로, 지금 선배 언론인들이 언론인이 맞는지 지금 니들이 모시고 있는 선배들이 언론인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 좀 하라. 예. 니들도 임마 요즘 유행 말로 계몽 좀 해야 되지 않냐? 예. 젊은 패기도 떠 보해. 과거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기자정신, 민주화와 싸웠던 그 기자정신 니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 안 그러냐? 기레기 하고 싶으냐? 자, 경주 에이펙이 끝난 뒤에요. 즉시 경주 에이펙 분석 시리즈를 하지 못한 건요. 그리고 11월 8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나눠서 시작한 점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예,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계속된 시세미나 발표, 회의에 방송 인터뷰에 각종 애국 집회 그리고 최민희 같은 거짓 발사기 같은 이 사람들의 정계 은퇴,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제가 이러다 보니까 분석이 늦어졌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또 어쨌든 약속을 했던 거니까 오늘 마무리했습니다만 늦어서 송구합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정치 외교 분석 시리즈, 예, 우리 통찰력 분석력 키웁시다. 그리고 시진핑 정치 투쟁 분석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TV의 김성순이었습니다. 편집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